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사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물리학 통합의 역사다 하는 것이 뉴턴은 이제 천상계, 달의 운동, 지상계는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운동이나 어떤 고상한 그 이상적인 천상계의 운동이나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통합을 했고, 패러데이 시대는 이제 그 전기, 자기 이런 것이 이제 전자기다 하는 걸로 통합이 되었고, 맥스웰의 시대에는 이제 빛, 그 당시는 이제 빛은 광학에 속하고, 전자기는 이제 그런 전자기다 하는 건데, 결국 빛이라는 것도 어떤 전자기파의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 맥스웰이 이제 밝혀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전기와 중력을 통합을 했는데 뭐 그렇게 썩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자,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하여튼 몇 개 안 되는 그런 법칙으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현상마다 법칙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기본 원리 몇 개로다가 이 세상의 그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물리학의 방향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비대면 수업에는 뭐 보지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빅 아이디어다 하는 것이 이제 보더니스가 E는 MC 자승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19세기 과학은 에너지는 이제 물체를 움직인다 하는 그런 것이고, 질량은 물체를 이루는 것이었다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서로 이제 연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는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변환이 되지만은 우리가 투리보 루미너센스 그런 것이 어떤 운동 에너지가 빛이 되고 막 그런 거죠. 에너지가 형태는 바뀌어도 뭐 소멸되거나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도 우리가 라부아지에의 질량 보존 법칙처럼 물이 기체가 되었다 또 다시 물이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질량은 항상 닫힌 계에서 일정하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뭔가 질량하고는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E는 MC 자승이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C는 이제 빛의 속력 진공에서,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화두는 10대 중반부터 그 빛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어떤 관심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거기 이제 빛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자승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 다룰 그 샤틀레 부인의 또 어떤 기여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속도의 자승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라이프니츠도 주장을 하고 이제 또 그런 실험을 한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한번 자 여기 이제 또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패턴트라는 게 이제 특허 그리고 발명이다 하는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 연 게 이 문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1921년도에 노벨상을 타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1879년 3월 14일 날 어떤 독일 도시 울름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아버지하고 그 삼촌은 그 뮌헨에서 어떤 전기 조명 그런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미국에서 직류는 이제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DC, 교류, 얼터네이팅 커런트에서 AC다. 이건데 미국에서 이제 직류는 에디슨이 밀고 교류는 웨스팅하우스랑 테슬라가 이제 밀어서 결국 교류가 승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그 아버지랑 삼촌은 그 직류기기에 이제 직류 그 전기기기를 다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시대의 조류가 그 교류를 택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 사업이 이제 좀 가계가 기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894년도에 뮌헨에 있는 공장이 이제 이태리의 파비아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아인슈타인은 그 교육 때문에 이제 뮌헨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스위스 짐나지움 시절에 이제 성적표도 나와 있죠. 아인슈타인의 성적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 공부를 못했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관심을 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1900년도 8월에 그 스위스의 쥐리히 공과대학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를 이제 졸업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
자, 이런 자료가 이제 우리말로 돼 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뭐, 하여튼,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그 영어 자료가 이제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아인슈타인의 삼촌, 제이콥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허를 낸 거가 있죠. 그래서 1890년도에 New Electrical Measuring and Registering 그 Apparatus 장치. 그 다음 1886년도에는 전기 아크 등 관련 개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렉트릭 아크 등 관련 서킷 브레이커 그런 특허 등등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전기라는 것이 이제 실용적으로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기 아버지나 삼촌이 그런 어떤 첨단 에너지 산업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나노 기술이다, 뭐 4차 산업이다, 이제 그런 어떤 집안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뉴턴은 이제 아버지가 그냥 농사를 지었고, 패러데이도 대장쟁이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인슈타인은 하여튼 그런 집안의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인슈타인과 그 레오 질라드라는 그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 같이 특허를 이제 낸 것이 어떤 냉동기 관련 특허를 둘이 같이 했죠. 아인슈타인하고 레오 질라드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같이 이런 특허들을 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인슈타인, 질라드 냉동 시스템의 계략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냉장고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동식 냉장고, 전기가 필요 없는 그런 냉장고도 이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아인슈타인, 질라드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펌프, 전자기 펌프다 하는 것도 이제 특허를 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 골드슈미트가 사운드 소리 재생 시스템이다. 뭐 이런 것도 특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토매틱 카메라 관련 뭐 그런 특허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블라우스 관련 특허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특허도 제출을 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다 하는 거고, 그 밑에는 아인슈타인의 냉동기 관련해서 아예 위키페디아 아티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유명한 항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뭐 former student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그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레오 질라드. 자, 그래서 질라드는 이제 나중에 독일에서 핵분열이 실험이 성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에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까봐 그 아인슈타인을 이제 충동해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한테 보내는 편지를 이제 사인을 하게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원자폭탄 계획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또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도 한 사람이 레오 질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류의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 또 이제 재밌는 사항은 뭐냐면은 그 모바일 프리지 for 백신. 그래서 이런 테드 강연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백신을 저장하는데 냉장고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후진국에 가면은 그런 전기 공급 문제 때문에 그 냉장고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제한이 된다는 건데 어떤 아인슈타인 방식의 그 냉동기를 써서 이제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테드 영상은 이제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봐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질라드 냉동기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이제 97년도 그 기사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08년도에는 아인슈타인의 냉장고 설계가 어떤 글로벌 쿨링을 이제 도울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전기를 필요하지 않는 냉장고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어떤 그것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적정 기술. 우리가 적정 기술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이 또 이제 올해 4월까지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이제 어떤 바벨탑이죠. 어떤 영어 문서가 이제 과학 기술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자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레오 질라드가 나온 김에 레오 질라드는 나중에 또 이제 맨하탄 계획 이 성공해서 폭탄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걸 또 이제 사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폭탄이 만들어지니까 그 전에 이제 독일은 항복을 해버렸고,
이제 사용처가 이제 일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과학자들을 이제 모아서 막 청원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안 되고 그 폭탄은 사용이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이제 헝가리 출신인데 헝가리 출신으로 유명한 그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은 이제 20세기를 바꾼 5명의 물리학자들이다. 그래서 테오도르 폰 카르만 이 사람은 항공역학 그 칼텍의 교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전학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첸 쉐선 뭐 중국식 발음은 그렇고 한자로 읽으면 전학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칼텍에서 카르만한테 이제 배우고 그래서 이제 로켓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엉뚱하게 이제 또 그 어떤 중공에 첩자로 몰리게 됐는데 그 한국 전쟁 때 그 미군 조종사 포로하고 교환을 해서 그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중국의 로켓 기술의 아버지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에 관한 책이 이제 중국 로켓의 아버지든가 하여튼 아이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학삼에 대한 책도 쓰고 그 남경 학살에 대한 책도 썼는데 하여튼 그 위협 때문에 그 어떤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폰 카르만, 그 다음에 레오 질라드, 그 다음에 유진 위그너, 그 다음에 폰 노이만. 그래서 이 사람 에드워드 텔러는 이제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까지만 만들고 이제 더 위력이 센 수소폭탄은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에드워드 텔러나 유진 위그너는 이제 또 반공주의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에드워드 텔러가 그 오펜하이머를 이제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내가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또 수소폭탄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헝가리 사람이고 또 유대인이다 하는 거죠. 폰 노이만은 이제 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업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이런 사람 헝가리에서 이런 똑똑한 사람을 보고 그 화성인이라 이렇게 이제 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그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알아볼 수 있는 전기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샨스, 그래서 화성인 과학자, 헝가리 출신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레오 질라드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폰 노이만, 로스 알라모스, 그러니까 맨하탄 계획에서도 일을 했다는 얘기고, 에드워드 텔러는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은 영어도 막 좀 서툴고 그렇지만은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자기 동료고 동료 물리학자고 그러니까 이제 일거리를 주고 있는데 그 맨하탄 계획에서 뭐 그냥 자기 이론만 그냥 파고들고 이제 그랬지만 이제 오펜하이머는 참았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오펜하이머를 이제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미국에서의 또 입지도 있겠죠. 그냥 어디 그런 대학 가서 교수하느니 이제 돈도 많이 버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 수소폭탄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밖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유진 위그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이쪽 이름은 헝가리 이름. 헝가리 이름은 다 이제 좀 자, 여기 존 케메니는 이제 뭐냐? 헝가리 이름이 또 따로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수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는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프린스톤 대학에 있을 때 아인슈타인의 이제 조교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 이민자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계 평화 운동이다 이런 거에 그런 길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 현명한 조언을 하죠. 자기 조교한테 먼저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학 전공하고 이제 다트머스 대학교로 부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동료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그 베이직 언어를 만들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베이직 언어를 그 동료 교수랑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총장이 됐을 때 일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총장이 되니까 이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수업은 면제를 받는데 이 사람은 그 수업하는 걸 하도 좋아해 갖고 이제 그 이사회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골프를 친다고 그러면 그건 허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수업을 하는 거는 그런 건 이제 뭐 골프 치는 거나 하여튼 그 학부 수업을 이제 즐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 임기 중에도 거의 빠지는 일이 없이 이제 수업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조언이란 것이 그렇게 현실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상을 쫓아서 어떤 정치운동을 한다 하는데 결국 사회는 이름이 먼저 나면은 그러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그런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운동이 그게 이제 월드 페더럴리스트 세계 연방주의 운동을 했어요. 그 존 케네디가. 그 다트머스 대학은 그 캄바가 나온 대학 있죠. 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 근데 이제 그 케네디가 이제 그렇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뭐 지나가다가 이제 그 언급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센트 죄르지 얼베르트, 이거는 이제 한글 위키페디아 위키백과 자료인데, 한글 자료가 이제 일단은 한글이니까 금방 보기는 좋고, 영문 위키가 이제 훨씬 그 참고 문헌이나 이제 그런 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헝가리 출신이에요. 유대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 C 연구 관련해서 그 비타민 C 관련해서 이제 1937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자, 하여튼 자, 여기도 이제 부상으로 인하여 뭐 이렇게 1차 대전 때 그 참전했다가 그 군의관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영문 위키에는 이제 그 전쟁에 이제 환멸을 느껴서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총을 쏴갖고 뭐 그렇게 이제 소집 해제를 받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어떤 그 양자역학 그런 개념을 이제 그런 생물학 연구에 도입하고 이제 그런 일도 하죠. 자, 그래서 역시 헝가리 출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문 위키에 보면은 훨씬 더 자료가 많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헝가리에 이렇게 그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헝가리의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자, 여기 이제 이런 그 기사가 있다는 거죠. List of countries and dependencies by population. 인구, 나라별 인구수. 자, 그래서 이걸 열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대략 중국 하면은 14억, 인도 하면은 뭐 반올림을 하면 14억. 자, 미국의 인구도 굉장히 많죠. 3억 3천이에요. 인도네시아 반올림하면 2억 7천, 파키스탄 2억 2천. 자, 러시아 대략 1억 5천, 일본 1억 3천. 그래서 전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랑 관계 있을 나라의
대략 인구를 이제 보너스 문제로 내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다른 문제는 다 백지를 해도 보너스 문제만 적는 학생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왜 한국의 대학생들은 토익을 공부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이유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 미국은 구매력이 있죠. 3억 3천. 인도는 인구는 많은데 구매력은 미국보다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랄까?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자, 베트남도 1억 가까이 되고,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터키가 8,300만, 독일도 8,300만, 프랑스 6,700만, 영국 6,600만, 이탈리 6,000만. 자, 한국은 5,200만. 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서 카나다가 인구가 3,800만 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런데 카나다는 또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카나다 사람들이 미국으로 취업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카나다에서는 영어가 문제가 없으니까 미국 취업을 이제 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까딱하면은 베네수엘라 꼴이 된다는 거죠. 3,200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2,500만. 그래서 말라위는 1,900만인데 감관바의 고향이죠. 자, 네덜란드 하면 이제 히딩크의 나라 1,700만. 아직도 안 나오네. 자, 그래서 헝가리 98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니까 조금 이제 좀 지금의 헝가리랑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헝가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나라의 인구는 1,0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들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세계 인구, 그래서 이 문제를 자주 보너스 문제로 내지만은 미국의 인구다 하는 것을 잘 모르는 학생도 많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사회시간, 지리시간에 그런 걸 안 배웠나? 하여튼 우리가 우리 주변 나라의 인구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교양인으로서. 미국의 인구, 중국의 인구, 러시아의 인구, 일본의 인구, 대만의 인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것이 지피 상대방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은
100번을 쌓아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다 그러한 지피지기다는 뭐 그런 얘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샤틀레 부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키백과고 이거는 위키페디아고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된 위키백과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보더니스가 이제 이 샤틀레 후작 부인, 샤틀레 부인을 이제 발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또 특별히 책을 쓰기도 했죠. 마담 사이언티스트다 책이죠. 그래서 여기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이제 어떤 실험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그 에너지가 결국 뉴턴 시대에도 이제 에너지 같은 개념이 있었다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는 그 1800년대에 그 토마스 영이 처음으로 그 어떤 학술적 의미의 에너지다 하는 거는 토마스 영이 처음으로 이제 에너지 용어를 학술적으로 쓴 거고, 뉴턴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이제 어떤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고 확고한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뉴턴 시대에는 에너지라 부를 것이 이제 속도에 비례했다 하는 건데, 라이프니츠는 이제 속도의 자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사람 스흐라 베산더라는 사람이 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샤틀레 부인이 이제 그것을 밀어갖고 뭔가 에너지가 속도의 자승이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또 이제 E는 MC 자승이랑 연관을 시켰다는 거죠. C도 뭐 하여튼 빛의 속도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